아이디 이분 뭐예요? 아이디 1. 1 ILL 1 IL JIL. 예.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디가 특이한 분의 독주사 카페 게시판 내용 네. 한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나의 스펙. 학교는 직어국이고요. 지방거점국립대학교고. 전공은 경영이에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25점인데 아직 2학기가 남았다고 그래요. 어학점수 없고 자격증은 투자자산운용사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있다고 하고 경력사항은 대형증권 알바 6개월, 시중은행 알바 3개월 했다고 합니다. 대외 활동 공모전은 시중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했고 교내 금융 투자 동아리 임원을 또 했다고 하네요. 수상 경력 보면 교내 독서 토론대회 우수상한 거 보니까 이분 말 잘하시는 분이냐 보니까. 예. 기타 사항은 군대에서 낙하산 교육, 낙하산 교육 수료했고 난 낙하산으로 갔다고 해서 낙하산인 줄 알았어. 군대에서 낙하산 진짜 그 낙하산이 아니고 정말 뛰어내린 낙하산 교육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추가 계획은 정보 처리 기사, ADSP, FP 획득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 입사 희망 회사 부서 직무 보면 증권사 지점 영업 PB 그리고 시중은행 일반 행원, 네. 보험사, 신탁사 등과 같은 금융권 영업관리 직군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증권사 PB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고 시중은행 일반 행원 직군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방이면서 제가 타 학과에서 금융권 취업을 위해 경영학부로 전과를 한 상태여서 아는 선배도 별로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는 해봤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저현직자 설명회도 참가를 했고요.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오저취고란, 이거 우리 영상 올라가는 건데 되잖아요. 네. 오저취고라는 채널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점이 낮은 이유는 핑계를 대자면 제가 작년에 학기를 병행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에서 계약직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둘 다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오픽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저의 최대한 목표는 현재 4학년 1학기에 들어서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2학기 때 취업을 하고 취업계를 제출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4월에 있는 FP, 자산관리, 또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필기를 보고 5월에는 ADSP를 취하려고 합니다. 1순위는 증권사 PB 직군이지만 아무래도 채용 인원이 들쭉날쭉해서 안 뽑을 위험도 있다 보니까 시중은행 일반 행원 직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금융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신분사 부분만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자격증이고 투운사하고 증투 자문이 있으니까 IT 관련 자격증 이분 줄임말 엄청 쓰셨네. IT 관련 자격증인 정척이랑 ADSP 먼저 따는 게 경쟁력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슬픈 일이지만 졸업 전에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교육인 사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지원은 당연히 할 계획이지만 경쟁률이 엄두가 안 나서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가능한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정중하신.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이디? 또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111님, 111님을 하자고요. 네, 111님. 예. 경영학과 전공자고요. 금융권을 취업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우선 전반적인 스펙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정말 좋은 의미로 전형적인 경로를 살아오신 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전형적인 경로. 네, 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 스펙을 쌓으시는 분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필수적인 자격증도 순차 취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사실은 증권사, 은행사라고 하는 사실 결이 다른 두 개의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네. 홍보대사도 하고 임원 경력까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또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이제 스펙 영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하산까지도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낙하산. 네, 저희가 해커스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끌어모은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큰 부족함이 있다라고 판단되진 않는데 학점 문제랑 이 학생이 언급했던 이제 오픽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뒤에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제 시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금융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학생 이분한테 어떤 부족한 점을 기반으로 한 조언을 하기에는 네. 조금
그렇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좀 성의가 있다. 네, 이렇게 아주 좀- 성의 있다. 네. 오케이. 그건 진짜 좋네요. 예. 이분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온 과정을 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성의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약간 쫓기는 듯한 예. 4학년 2학기는 최대한 취업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또 약간 심파스러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약간 효자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뭔가 효자인데 조금 쫓기는 느낌이어서 이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현실적 감각도 굉장히 있고 네. 뭐 제가 학생들 보면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최상위 정도의 자기 객관화 능력과 현실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 감각이 취업에서 중요하긴 한데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약간 이런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플랜 B랑 플랜 C랑 막 계속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피 얘기도 나오고 공기업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개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학생이 금융에 대한 전문성보다도 이 플랜 B, C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기는 약간 합니다. 스코어를 네. 줄여야 돼요? 저는 확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 줄여야 된다.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길게 써주신 게 조언인가요? 뭐 희망 직군 같은 건데 뭐 정보 처리 기사, 정척이. 정척이랑 ADSP를 신용 사람 이름 같아, 분석사보다 정척이. 먼저 네. 따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신용 분석사를 먼저 따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분 말대로 난이도 이슈도 있고 일단 어쨌든 일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직군 상관없이 전 직군에서 어쨌든 간에 데이터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관련된 것을 설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4월, 5월에 정보 처리 기사랑 그다음에 이 데이터 관련 전문가 이 두 가지를 빨리 취득을 하고 나서 신용 분석사 일정을 따로 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요 금융과 관련된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교하고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아, 그럼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은 잘 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순서대로? 금융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 4월에 얘기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이게 딱 요 정도 기간이면 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나름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있다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딸 확률이 높다가 제 그동안의 경험이기는 한데 친구들 봤을 때 네네. 어. 아마 신용 분석사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왜냐면 객관화가 잘 되는 학생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는 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 4월에 저는 순차 취득에 대한 도전을 좀 하고 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지 그래요. 않을까? 뭐 이런 자기 객관화, 네. 주제 파악이 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좀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네.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이 얘기는 순차적으로 잘 계획을 짜는 것 같다는 얘기 하셨기 때문에 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 예. 이제 어쨌든 그 스코프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너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얘기하셨던 게 너무나 많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플랜 B가 막 플랜 B, C, D까지 가니까.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피 얘기도 하셨는데 이 얘기는 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하실 것 같은데 사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어.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아, 오해하시면 그렇죠. 안 된다. 예. 사피는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비전공자들, 그다음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고 사실 고품질의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건데 네. 이런 사피와 같은 교육에 사실은 굉장히 타깃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첫 번째는 굉장히 IT와 관련된 오랜 꿈이 있었거나 아니면 불가피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없거나 분들? 네, 요 두 가지인 경우에가 굉장히 이게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분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마 본인을 생각을 해도 오랜 꿈도 아닐 거고 불가피성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피라고 가는 것은 IT 쪽의 조기 퇴사율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라면 사피는 선택지에서 쫙 걷어내는 것이 저는 학생이 조금 긴 인생을 고려했을 때 네.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사구시하자. 굉장히 실용적으로 좀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장점을 극대화하자. 네. 지대한 관심을 갖거나 불가피성 있는 경우 이외에는 또 이것도 해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분이 예. 금융권 취업을 B예요, 원한다고 이건요. 했는데 네. 또 공기업 취업도 병행할 생각이 있다 했는데 이 공기업 시험이 또 준비가 만만치가 또 않잖아요. 윤쌤 나오셨어야 그건- 되는데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다른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저도 학생들 보면 학원에서 보면
금융을 쓸 때는 금융만 지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금융과 금융 공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네. 일반 공기업을 병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 일단은 은행이나 증권사만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 공기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실 큰 이슈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무행정 공기업까지도 이 분이 많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면 요거는 정말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험 준비라든가 어떤 자격증 준비를 좀 넘어서서 네. 사실은 공기업 사무행정도 그 나름의 스토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무행정에 대한 나름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경험이나 나름 역량에. 근데 사실 금융 설명 외에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면접에 가서 떨어지는 부분들 뭐 이런 근본적인 좀 우려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졸업 아직 2학기가 남으셨으니까 졸업 이후까지도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무행정의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남은 약 1년간은 일반 사무행정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기적인 거 지금 시기적인 거 얘기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은 뭐 그 저희 아들이 6학년인데 이런 게 있대요. 고3까지 끝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요즘은 다르대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취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취업해가지고 취업계 내고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요즘은 트렌드가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좀 일찍 그 재학 중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 아니면 졸업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지 요즘 어떻습니까? 일단은 졸업하고 하는 비율이 비율상으로 많은 건 더 맞는데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취업을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꽤 우리가 보통 2, 3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 3년간의 스토리가 분명한 친구들의 어쨌든 간에 최종 합격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 졸업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제 면접을 보고 지원서를 넣을 딱 그 시점에 으로부터의 2, 3년간 나름 이 직무를 향해서 걸어왔다라는 설명은 사실은 대기업, 삼성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직전에 몰아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토리 설명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접이나 혹은 기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좀 시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1학년은 뭐 그렇다 치고 2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 해야 필요가 되는 있는 거죠. 거죠. 금융이면 금융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네. 뭐 동아리를 하던가 네. 투자 관련 뭐 스터디를 하거나 끌고 갈 필요가 있고 일반 사무행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2학년 때 그것을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 2학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이 스토리 형성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111 금융에 대한 네. 설명이 1111님이 그래서 금융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거는 경우에 스토리텔링 잘 잡힌 케이스인 거죠? 아주 잘 잡힌 케이스이고 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뭐 코레일이나 뭐 한전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삼성이나 네. 뭐 공사를 넘내던 등 다른 직무로 갔을 때 그쪽에서 큰 의아함을 보일 가능성이 너 왜 높다. 굳이 일로 왔니 이런 느낌을 그렇죠. 주는 근데 거죠. 그게 아. 적게 다뤄질 때가 있고 점점 강화될 때가 있는데 최근에 사실 합부를 좀 놓고 본다면 이 학생 1112님이 이 부분을 조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이제 금융사와 금융공기업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 이제 금융 일단 앞에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괜찮아요? 금융사랑 공기업은 좀 비슷합니까? 저는 준비 방식에 있어서는 난이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PB서부터 일반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에서의 역할까지도 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꼭 우리가 AMH라고 표현되는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이 다뤄진 형태의 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는 것이 아마 본인의 후회를 안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준비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NCS 기초와 관련된 난이도 대응 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도 그런 있군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대한 꿈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중은행사와 일부 저축은행사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지원, 그다음에 일부 금융공기업의 한 10곳 안팎의 지원 이런 균형을 맞춰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까지는 저는 이 학생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굳이 하자면 금융공기업까지는 괜찮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거 잘 조언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111님, 네, 음.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을까요? 일단은 부모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예, 짠했어요. 네. 저도 옛날에 취업을 했던 입장으로서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몇 가지만 정말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아직 2학기가 남아 있고 우리가 취업에서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학점이 상당 부분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 학점을 올릴 수 있다면 좀 올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IT에 대한 고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학생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IT 거는 좀 폐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픽이랑 NCS 기초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예. 딸 거다. 그다음 NCS 기초는 어쨌든 간에 금융권이든 공기업까지 고려를 하셨을 때는 일정 수준을 빨리 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일정 수준이 이미 도달돼서 얘기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가볍게 여기는 건지에 대한 제가 판단이 좀 어려워서 네. 만약에 지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이 없다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융이든 뭐 일반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결국은 사회적 역할, 사회적 감각에 대한 측정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만약에 더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주말을 일부 할애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봉사활동이라도 좀 더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님 잘 보셨죠? 네, 제가 볼 때는 한 우물을 파시는 걸로 네. 좀 줄이신 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금융 쪽으로 잘 밟아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면 오늘 좋은 삼아서 열심히 하시면 효자 노릇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두 번째 사연 좀 만나봐야 될 텐데 네. 독서 카페의 아이디 해피큐? 하피큐? 해피큐. 해피큐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하피큐님이 올려주신 하피큐로 하지 하피큐. 네, 괜찮네. 하피큐, 하피큐. 피카츄 같은 느낌이네요. 하피큐님이 올려주셨는데 자세한 스펙 내역서 우리 네. 박선영 아나운서가 써니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학교 전공 학점을 보면요. 지방대 경영학과 3.69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오픽 IH 있고요. 자격증은 없고 경력사항 보면 사단법인 뮤지컬 회사 홍보 마케팅부 인턴 5개월 있고요. 양식집 아르바이트 1년. 야식집 알바 이게 특이하네. 호텔 예식장 또 6개월 있고요. 다이소 4개월. 게임 축제 진행 스텝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이분 하셨어요. 굉장히 네. 액티브한 분이네요. 네, 대외 활동은 학교 동아리 부회장, 어학 동아리 회장, 그리고 신한은행 인싸. 대학생 홍보대사, 대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KTNG 상상 프렌즈,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센터 서포터즈, 기업 가정 신사업단, 네, 창업 동아리를 활동을 하셨고요. 이 수상 경력을 보면요, 교육부 창업 대회 U300팀 선정. 두 개 아이디어를 냈나 봐요. 네. 교내 창업 대회에서도 2회 수상을 했고요. 기상청 앱 개선 방안 제안 대회 홍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기타상은 창업대회 특허 출원 3개 했고요. 그리고 정기 봉사활동 또 6개월, 해외 자원봉사 몽골, 또 몽골이야, 또 몽골. 이분 그리고 대단한 분이네. 창업 캠프 멘티 자격으로 참가를 했다. 다양한 사항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추가 계획을 살펴보면 입사 희망 회사는 영업직으로 마케팅직, 전략기획 부서를 희망하고 있고 조언은요. 작년 하반기 은행에서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대요. 근데 상반기 무조건 취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스펙에서 부족하다는 게 있다면 자격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분 약간 내가 볼 때는 살짝 보내주셨어요. 자랑하려고 예. 저기 하피큐? 하피큐님. 자랑하려고 저기 보내신 거 아니죠? 뭐 되게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많이 하셨고 경영학과 전공하셨고 영업직 마케팅 전략기획 분야 직무 희망하고 있는데 네. 우리 또 권쌤은 어떻게 보셨는지 스펙 점검부터 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마 그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야 이런 분들이 약간 취업을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제가 옛날에 했었던 거랑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KTNG 관련 활동도 했었고 진짜요? 하셨구나. 홍보대사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양식집 그것도 양식집 제가 뭐예요? 했었는데 양식집이? 스테이크. 그런 데에서 그래서 아마 어울려요. 느낌이 굉장히 젠틀하고 어울리시네.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예전에 저보다도 경험이 진짜 많아서 셀프 업수정도 너무 많아요. 홍보 마케팅 인턴도 있지, 그다음에 동아리 뭐 회장도 회장. 있죠, 그다음에 홍보대사 셀프 업수 정도로 많고 예. 심지어 학점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오픽도 입니다,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창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높은 성과의 실적을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단한 그렇기 것 때문에 같아요. 사실은 이분의 키포인트, 예. 그 은행 어떻게 보면 최종 면접도 가게 됐던 그 배경은 창업으로 조금 설정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차별화된 경험은 창업적으로? 창업과 관련돼서 수상 경험, 관련된 특허,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멘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지금 상담 요청해놓고 본인 멘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창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좀 잘 녹여내면은 더 잘 보일까요? 굉장히 그러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 생각보다 조금 더 비대하게 이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 네. 약간 이런 경험까지 했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필될 포인트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쌤이 듭니다. 보시기에도 이제 잘해왔다 이분 같은 아주 경우는. 훌륭합니다. 정말
정말 훌륭하고 대신 제가 딱 한 가지 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영업이나 은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사실은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마케팅이나 전략 기획으로 놓고 보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왜요? 이분 스펙을 한번 쫙 보시면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없고요. 공모전. 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부라고 했지만 사실 뮤지컬 회사, 제가 뮤지컬 회사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대중적인 형태의 산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의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공모전과 관련된 형태가 부재.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학원 경험을 다시 끌어와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마케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은 있어서 네. 저는 영업 마케팅 전략 계획이라는 표현에서 마케팅 전략 계획 정도는 좀 중요도를 많이 낮추고 영업 그다음 최종까지 갔던 금융 이 두 개의 패키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은행 최종 면접 그러니까요. 단계에서 탈락. 탈락을 하신 네. 분이에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실 텐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최종까지 갔다서 계속 최종만 가다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다가 한 방에 올라가고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합격 확률이 그래도 낮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을 한 번 떨어진 것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이분이 최종 면접까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막 금융권에 딱 맞는 형태의 준비를 해온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마 이분은 본인 나름의 개성, 그다음에 영업적인 역량 이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영업에 대한 근본 경쟁력, 그다음에 어쨌든 필기를 뚫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필기 실력에 대한 확인 두 가지가 검증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취업에서의 이 직무의 방향성만 정하면 이미 시장 검증을 좀 받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상반기에 보면은 무조건 취업을 하고 싶대요. 근데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영업이라는 것을 막 아무한테나 추천하거나 이런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나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나름 경험도 필요하고 또 자부심, 로열티도 필요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이분한테는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네네.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국내 영업 그다음에 금융 이 두 개의 패키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한번 밀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창업과 관련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영업으로 가는 순간 약간 이런 것까지 했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네. 마케팅이나 전략이나 기타로 가는 순간 그래? 뭐 또 없니? 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해서 정말 상반기업계 목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패키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생각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하필규님 그 본인 스펙에서 자격증이 부족한 편인지 물어봤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영업만이라고만 놓고 본다면 뭐 자격증은 큰 이슈는 없다고 봅니다. 영업을 자격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영업도 나름의 실무나 혹은 실무자들이 듣는 교육이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그래도 1-20시간 이상 수강을 할 것을 추천드리고 네. 그다음에 영업 관련 아르바이트가 좀 부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통 쪽이기 예. 때문에 그 유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뭐 우리가 쉽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조금 병행돼서 네. 두 가지만 보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분을 위한 또 다른 조언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분이 원하시는 조언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마케팅이나 전략 기획 뭐 이런 거 원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우리가 면접관이나 혹은 평가자한테 와 이것까지 했어. 와 대단한데?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지원의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를 막 경험했잖아요. 대외활동 공모전도 많이 하셨고 수상 경력도 많고 뭐 경력사항도 많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플랜 B, C가 많았을 때 오는 자기 객관화가 좀 심할 때 오는 부작용처럼 이렇게 네. 뭔가 한 게 많을 경우에는 부작용이라거나 단점이라면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질문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는데 한 개 많으면 사실은 접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제가 학생들 지금 최근에 제가 했던 학생도 보면 네. 인사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인사팀.
아, 왜냐면 행정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내가 좀 다룬 적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어학동아리 회장은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리더십이 좀 있다 내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핸들링했던 경험이 있어. 약간 이걸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좀 객관적으로 최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착각입니까 그건요? 그건 전 착각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아리 회장 경험이 많아도 사실은 좋은 곳에서 인사팀 경험 6개월 한 친구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 부분을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케팅, 전략기획 혹은 기타 직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